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신규 공모주 8월 1일 날부터 2일 날까지 뱅커웨어 글로벌이라는 신규 회사가 청약을 받게 됩니다. 완벽 청약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청약신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뱅커웨어 글로벌 24년 8월 첫 출전입니다. 자, 기대감이 약해진 공모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약을 적어 놓긴 했습니다. 자, IPO 시장에서 코스피에 대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그 불신들이 결국 파도 전과 후로 좀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 좀 커지기 때문에 현직에서 보는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IPO 시장에서는 이제 국가 경제 발전 그리고 국민들한테 투자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서 어떤 이제 그런 시장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느낌은요. 그 상장할 때 보통 증권사가 1%에서 한 3% 정도 수수료를 떼먹거든요. 이제 그 먹튀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따상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따상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모가가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관이 경쟁률에 있어서 1000대 1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 자체에서 뱅커웨어 글로벌이 출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뱅커웨어 글로벌은 제가 잘 아는 그 분야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라고 아주 좋게 포장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 본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첨단 산업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ERP,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ERP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립한 지 한 15년 정도 지났고요.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매출도 뭐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순이익이 거의 100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상장하고 나서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카운트 ERP 이거 아시죠? 이런 ERP를 만드는 회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대기업들은요 이미 다 ERP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본인들만의 그 시스템, 예를 들면은 뭐 증권사에 같으면은 증권사의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말고 직원들이 쓰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생소할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기업들은 다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유지보수로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뭐 3억, 1년에 뭐 5억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팔아놓고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개선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보통은 증권사에서 혹은 신탁사에서 은행 계열의 IT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서가 소싱을 해서 외주를 받고 외주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업무는 맞아요. 보통 IT 회사들이 뭐 IT 회사들이 뭐 이런 노가다 같은 이런 업무를 잘 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성장성은 좀 물음표인데, 여기서는 이런 약간 하청 같은 그런 느낌으로 ERP를 만들고 보수하고 유지하면서 점차 그 회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02년까지는 좀 활발한 수주를 했어요. 제가 이거 까먹고 안 갖고 왔는데 홈페이지 가보면요, 22년까지는 활발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22년, 23년, 24년부터는 거의 소싱이 없어요. 유지보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할 만한 회사들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때 보면 상 받은 거 뭐 이런 거밖에 없고요. 소싱에 대한 그런 타임라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적인 업무는 맞다 하지만 성장성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큰 폭의 성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적인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증가가 좀 외연 확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무 비율로 보시게 되면은 실적 측면에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적자 상태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 혹은 적자가 지속될 것 같다는 여지, 두 가지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 높고 그다음 유동 비율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양호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아무리 뭐 좀 이렇게 커버를 쳐주려고 해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제한과도 같은 거거든요. 미래세자증권에서 받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물음표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결과적으로 청약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 경쟁률이 150대 1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기 힘든 숫자예요. 예를 들면 한 8, 900은 나와야 되고 1000은 안 넘다라고 하더라도 8, 900은 나와야 되는데 150대 1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까보지 않아도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오픈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낮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도 거의 없다. 나오자마자 바로 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기관 수요를 좀 보면은 1000대 1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는 그런 좀 통계가 있는데 사실은 1000대 1이 아니라 100대 1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 측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금 보시면 요 기본 적정 밴드 밑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초록색으로 아니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32%, 4%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40% 가까이가 희망 상단보다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청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실질적으로 보시면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청약가보다는 아니 공모가보다는 시초가가 높을 확률이 거의 100% 수준이긴 하지만 자 전략은 무조건 당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에는 약간은 좀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첫날에는.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거의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면 9시 땡 하면은 보지도 말고 그냥 바로 9시에 땡 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뱅크웨어 글로벌에 속한 이 시스템 자체들은 뭐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ERP는 할 만한 회사들은 거의 다 했다. 해봐야 벤처기업이나 해봐야 이제 신생 회사들인데 지금 환경에서는 이런 이제 금융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거의 운영하는 그 주요 매출처는 유지보수 AS에 달려 있다 보니까 성장성이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높고 적자도 있는 이런 회사들은 생각보다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어떤 회사들이라도 나오면은 잘 나가니까 시초에는 요거 보시면서 용돈벌이 형태로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